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신정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무신정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무신정변 이후로 100년 동안 이어졌던 무신정권에 대한 내용 그 첫 번째입니다. 우선 무신정변은 문신들에 비해서 차별받아오던 무신들의 불만이 점점 커졌고 왕 의종이 즉위하면서 이 불만이 완전히 폭발해서 의종이 보현원으로 행차하던 날 정중부, 이의방, 이고를 중심으로 일어난 반란이었죠. 이 무신정변은 완전히 성공했고요. 왕이었던 의종 그리고 태자는 유배 보내진 뒤에 무신들에 의해서 의종의 동생이었던 명종이 새로운 허수아비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정권은 당연히 무신들이 잡고 있었죠. 정변 이후의 권력은 이 정변을 주도했던 이고, 이의방, 정중부가 서로 견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이었던 의종의 재산과 건물을 나눠 가진 후 초고속 승진까지 했죠. 그런데 이 안에서 내부 분열이 발생합니다. 권력욕이 굉장히 셌던 이고와 이의방이 이제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유난히 과격한 성격이었던 이고가 최고 권력을 쥐려는 심산으로 이제 새로운 반란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이를 들었던 이고의 직속 부하가 이 사실을 자신의 아버지 교의 김대용에게 알리고 김대용은 자신의 지인이었던 무신 채원에게 알리면서 채원이 다시 이의방에게 이 계획을 알려서 모두 탈로 났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미리 알게 된 이의방은 채원과 함께 기습해서 이고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줬던 채원마저도 명분을 만들어내서 죽여서 토사구팽해버림으로써 이의방이 완전한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럼 이때 정중부는 뭘 하고 있었냐? 정중부는 나라가 난리난 이 상황에서 크게 등장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고와 채원이 이의방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 두문불출하게 됩니다. 정중부는 최고 권력을 쥔 이의방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관직까지 내려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의방이 자신의 형과 함께 정중부를 찾아와서 갑자기 아버지로 모시겠다며 절을 했습니다. 이의방은 정권을 잡았지만 하급 무신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던 반면에 고위 무신들을 자기 편으로 완전히 포섭하지는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의방은 자기보다 지위가 더 높았던 정중부를 적으로 만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의방과 정중부의 연합정권이 만들어졌는데 물론 이의방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형태이긴 했죠. 이의방은 고위 무신들의 회의기구였던 중방의 기능을 확대해서 국정 전반을 장악하고 이 하급 무신들에게는 승진 같은 각종 이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세력을 견고히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절을 불태우는 등 불교에 대한 강경한 탄압을 진행해서 승려들에게는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 불교의 승려들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항마군같이 일종의 군사적인 능력을 갖춘 세력이기도 했거든요. 자, 그러던 중에 문신들의 대반란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1173년 8월 김보당의 난이었습니다. 문신이었던 김보당이 거제도로 유배를 간 의종을 경주로 데려와서 복위시키려고 하면서 이 반란을 일으킨 거였는데 생각보다 쉽게 한 40여일 만에 이 김보당의 난은 진압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김보당이 자기가 죽기 전에 문신들 중에 이 모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발언을 해서 이의방이 엄청난 수의 문신들을 죽이는 피바람이 불기는 했지만요. 어쨌든 김보당의 난은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했던 건 이의방이 김보당의 난 과정에서 경주 사람이었던 이의민을 시켜서 의종을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이의민은 맨손으로 의종의 척추를 부러뜨리고 의종의 시신을 반으로 접어서 이불에 돌돌 감싼 뒤에 가마솥 사이에 끼워 넣고 연못으로 내다 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하지만 고려의 왕을 시해한 이 전무한 사건은 이의방과 이의민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잡히게 됩니다.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천하를 호령하고 있던 이의방, 이제 선을 넘어서 자기 딸을 태자비로 앉히려는 신분 세탁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사실 태자는 결혼을 한 지 꽤 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방의 권력을 두려워한 명종이 자신의 며느리를 내쫓고 이의방의 딸을 새로운 태자비로 앉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몇 달이 지난 1174년 9월, 이번에 또 다른 문신들의 난이 일어나는데요. 서경에서 일어난 조이총의 난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럼 조이총은 반란을 왜 일으켰냐? 왕이었던 의종을 시해하고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면서 무신들에 반발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반란은 김보당의 난 때와는 다르게 쉽게 진압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의방은 자기가 직접 진압하기 위한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 반란이 서경에서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서경 출신의 관리들 중에 배신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싸그리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게 조이총의 난이 막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무신들이 훈련을 받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승려들이 나타나서 이의방을 살해했는데요. 살해를 지시한 사람은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로써 고려의 최고 권력자가 이의방에서 정중부 세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정중부 정권의 핵심은 누구였냐? 정중부, 그리고 정중부의 아들이었던 정균, 그리고 정중부의 사위였던 송유인이 있었는데요. 정중부는 일단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가장 높은 지위인 문화시중에 올랐고요. 이 나머지 정중부 세력들은 인사권을 장악하면서 이제 온갖 뇌물을 받아 땅과 재화를 늘려나갔습니다. 권력을 쥔 이들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나타나면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탄핵해서 해치웠죠. 그런 한편으로는 문신들을 우대하고 지방행정을 개혁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중부는 고려의 정년 퇴임 나이였던 70살을 넘기고서도 일종의 퇴임 면제권이기도 했던 궤장이라고 하는 걸 왕으로부터 반강제적으로 하사를 받아서 좀 더 관직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결국 퇴임한 이후로도 뒤에서 모든 정치 권력을 독식했습니다. 이때 이의방 정권 때 일어났던 조이총의 난은 이의방이 사망한 이후로도 2년 동안 더 이어지다가 가까스로 진압이 되었는데요. 정중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의종의 장례를 치러주어서 조이총의 난 명분을 아예 없애버리고 이 반란군들의 사기를 꺾어버렸거든요. 하지만 반란은 끊이지 않아서 1176년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와 망소이가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명학소의 소라고 하는 곳은 향부곡소라고 하는 고려의 특수행정구역 중에 하나로 수공업 제품들을 생산하는 지역이었는데요. 이 소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수도 없고 과거 시험에 응시도 할 수 없는 천민 취급을 받는 차별을 당했습니다. 숯을 생산하고 있던 이 명학소의 주민들은 정부에서 계속 더 많은 물품 조달 요구를 해오자 결국 폭발해 버렸고요. 그렇게 일어난 망이 망소이의 난은 초반에 꽤 진전을 보이다가 결국 진압이 되었습니다. 70살이 넘은 늙은 나이에도 권력을 완전히 움켜쥐고 고려를 흔들고 있던 정중부. 그때 젊은 무신 한 명이 등장합니다. 무신 정변 때는 17살에 불과했던 그의 이름은 경대승.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의 능력도 인정받아서 승진을 하고 있던 경대승은 다른 주변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권력을 독식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던 정중부 세력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청주 사심관직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고요. 또 당시에 정중부의 아들이었던 정균이 공주랑 결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서 다른 주변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분노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젊은 무신 경대승은 일단 정균을 죽이기로 합니다. 우선 경대승은 정균과 친분이 있었던 무신 허승이라고 하는 사람을 포섭하고 법회가 열리던 야심한 새벽 허승으로 하여금 정균을 죽인 뒤에 휘파람을 불게 시켰습니다. 허승이 순식간에 정균을 죽이고 휘파람을 불자 주변에 매복해 있던 경대승과 군사들이 나타나서
정중부 세력을 모두 살해합니다. 당연히 정중부와 정중부의 사위였던 송유인도 살해하죠. 이로써 정중부 시대가 끝나고 이번에 경대승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경대승은 다른 무신들과는 전혀 다르게 특이하게도 이 무신정변 이전으로 복고를 꾀했는데요. 경대승은 학식과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사권을 마구 남용하지 않았고 탈취 같은 불법으로 모은 재산들을 다시 백성들에게 나누어줘서 문신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대승은 왕을 시해한 이의민을 극도로 혐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당시에 이의민은 의종을 살해하고 또 조이총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서 상장군까지 진급을 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중부가 죽고 새롭게 권력을 잡은 경대승이 자신을 위협해 오자 관직을 모두 버리고 경주로 낙향해서 조용히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경대승의 이런 행보는 무신들에게는 썩 좋은 일이 아니었죠. 최고 권위자였던 경대승의 목숨을 위협해 오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요. 경대승은 고위 무신들이 모이는 이 회의기구 중방을 약화시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사병 집단 도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탓인지 경대승은 30살에 병으로 사망합니다. 자, 경대승이 사망하고 최고 권력자의 자리가 비어있는 바로 지금이 왕이었던 명종에게는 무신 세력을 제압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절호의 찬스 같은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명종은 경대승이 만들었던 사병 집단 도방을 해체한 다음에 경주로 낙향해 있던 이의민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궁으로 돌아온 이의민, 이제 경대승이 가고 이의민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이의민은 소금장수였던 아버지, 절의 노비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힘이 굉장히 장사라 경주에서 건달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악바리 같은 정신을 본 의종의 눈에 띄어서 무신으로 등장합니다. 이의민은 무신정변에 가담했고 이후에 왕 의종을 죽이고 난 뒤 승승장구하다가 경대승이 등장하면서 잠시 숨죽이고 살았는데요. 경대승이 죽고 명종의 요청으로 궁궐로 돌아온 이의민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땅, 재물, 여자 마구 빼앗았고 뇌물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심지어 임금이 총애하는 궁녀까지 겁탈했죠. 이의민의 아들이었던 이지순, 이지영, 이지광도 아주 흉폭하기로 유명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지영과 이지광은 아주 못돼먹은 성격 때문에 쌍도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의민의 아내도 못지않은데 여종을 질투해서 때려서 죽이기도 했고 머슴과 불륜을 저지르다가 발각이 되어서 이의민에게 결국 쫓겨났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쫓아낸 이의민은 그 뒤로 마음에 드는 여자만 보이면 데려와서 좀 놀다가 버리기를 반복했죠. 그렇게 나날이 권력 노름을 하던 이의민은 왕이 돼보려는 흑심까지 품었습니다. 미신과 18자 위왕설을 믿고 있던 이 이의민이 경주에서 신라를 부흥시켜서 자기가 왕이 한번 돼보려고 한 거죠. 자, 그 무렵에 고려는 김삼이와 효심이 일으킨 난으로 또 한번 떠들썩했는데요. 이때 이의민은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진압군으로 참여한 자신의 아들 이지순에게 반란군과 내통하라고 시킵니다. 김삼이와 효심에 난 반란군을 이용해서 신라 부흥운동을 일으키려는 계획이었죠. 그렇게 김삼이와 효심에 나는 진압군들의 정보가 반란군들에게 모두 넘어가면서 제대로 진압이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던 진압군들도 이의민에게 죽을까봐 이것을 위에 보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12년 동안 집권을 했던 이의민, 그의 세상은 너무나 어이없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느 날 이의민의 아들 이지영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비둘기를 한 마리 발견했는데요. 당시에 아버지가 이의민이니까 마음에 드는 건 뭐든지 다 내게 될 수 있었거든요. 자기 집으로 이 비둘기를 훔쳐옵니다. 자, 그러자 비둘기의 주인이었던 최충수가 나타나서 이의민에게 비둘기를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의민은 돌려주지 않았죠. 화가 제대로 났던 최충수는 그 길로 형이었던 최충헌을 찾아가서 이의민과 그 일파들을 모두 제거하자고 제안합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최충원은 이것을 승낙했습니다. 당시에 최충원은 이의민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20년 넘게 승진도 못하고 있었고 이 진주 안찰사 자리에서도 쫓겨나는 등 갖가지 불만이 쌓일 만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후 왕이 보제사에 행차하던 날 이의민은 꾀병을 부리고 별장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최충원 세력은 이 소식을 미리 접했고 매복을 해 있다가 이의민이 별장을 나서서 말에 타려는 순간 칼로 내리쳐서 살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에 명종의 허락을 받고 이의민의 아들들 그리고 그 주변 세력들을 모두 해치웠습니다. 이렇게 최충원이 새로운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앞으로 이어질 최씨 무신 정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신 정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